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앞으로 뭐 VR이 나오고 이랬을 때 가장 각광받는 컨텐츠는 입니다. 네. 저는 딱 하나 라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물어보시는 게 아까 투자를 거의 30살쯤에 시작하셨다고 했나요? 20대 후반? 왜냐면 제가 증권사 입사할 때 또 주문 내는 것도 몰라서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게 20대 후반이에요? 그게 이제 그때 제가 20 후반에 취업했으니까 그리고 뭐 영업 위주로 하다가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살려고 시작한 거죠. 그때는 아예 주식에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주문 것도 회사 와서 배웠어요. 네. 저도 30살부터 주식, 근데 이제 같이 뒤늦게 입문했지만 이렇게 자산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본인만의 노력도 있으시겠지만 노하우가 지금 얘기해 주신 거에 조금씩은 저는 녹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했던 분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선배님한테 들었던 가장 멋있는 얘기가 주식시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데 돈 못 번 사람 못 봤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마인드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하시다 보면 본인만의 스타일이 생기실 거고 본인만의 어떤 방법이 생기실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오랫동안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 지금 말씀하신 어떤 투자 스타일을 정립하는데 물론 다른 분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본인이 잘 맞는 스타일을 여러 가지를 해보고서 시도해보시고 찾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찾는 데까지 보통 몇 년 정도 걸리셨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완전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에 진짜 소질 없는 사람이고 멘탈이 너무 약한 사람이거든요. 오래 걸렸죠. 저는 뭐 10년 가까이 멘탈 헤딩 하다가 조금 이렇게 자리를 잡은 케이스인 것 같고. 다들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후배들도 보면 벌다가 까이고 벌다가 까이고 그런 거 좀 많이 반복을 하거든요. 거의 여의도 출신 분들이 나와서 제자리인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떤 금액적인 부분이 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또 거기서 안정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투자분들 제가 여쭤보면은 처음에 시드 1, 2억이 굉장히 힘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5억, 10억 할 때 또 다시 또 힘들죠. 걸리고 10억서부터 2, 30억까지는 또 되게 또 금방 되고 편하게 가고. 맞아요. 가고 그 다음에 또 30억에서는 계속 제자리인 사람들이 많다고 맞아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30억대에서 이제 더 위로 올라갈 때 그 투자 스타일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 데이 트레이딩에서 이제 그걸 벗어나서 이제 어떻게 그렇죠. 성장주 위주로 스타일을 또 본인이 스스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자기만의 스타일들이 있는 거니까 찾아야죠.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성장주 투자자냐 가치 투자자냐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저도 이제 기관에 있을 때 많이 이제 사람들이 논쟁이 있었거든요. 결론은 없었어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논쟁은 사실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되는 주식과 자기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좀 보여지네요. 말씀하신 걸 좀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항상 시장에서 강한 섹터 어떤 건지 다 아시잖아요. 알죠.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말고 진짜 뭐 20%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사고심 습관에 들어보시면 그게 빨리 배울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시장에 어떤 주된 흐름들이 나온다면 뭐 일부 종목이라도 한번 발을 좀 담가보고 자기가 이제 실제로 느껴보는 게 좀 중요하다. 이게 너무 강하구나 그러면 좀 자세히 보고서 또 비중 확대하는 그런 시기로 그렇죠. 그런 방법들을 좀 써보시는 거를 이게 조금이라도 있는 것과 없는 거는 또 보는 게 다르고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주식을 갖고 있으면 기분 안 나쁘죠. 그리고 좀 선입견이 없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릴 때로 20대 초반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네네. 주식을 좀 일찍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주변 친구들 중에도 20대 초반에 하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어릴 때 무조건. 그쵸. 왜냐면 20대 때는 뭐 실패를 해도 또 그냥 벌면 되잖아요. 나이가 어릴수록 좀 더 무조건 주식 투자는 빨리 하는 게 좋다. 무조건 좋다. 그럼 혹시 주식 관련해서 아까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을 참조하신다고 했는데 즐겨 찾는 유튜브나 이런 거 좀 있으실까요? 저는 유튜브를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시장의 어떤 여론조사 같은 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제가 저의 내용에 공감하지 않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상하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저 별로인 것 같은 유튜브들도 그냥 이렇게 틀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도 봐요. 댓글도 좀 보고. 그럼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향성이. 좀 보인다고 할까? 수준도 좀 보이고. 그래서 아주 집중해서 듣진 않더라도 다 보는 편이고요. 그래서 뭐, 그리고 이제 다만 매크로는 매일 보는 게 그 이효석 씨인가? 이호석 아까. 예. 전략 쪽은 시장을 맞추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특히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뭐 오른다 빠진다 맞추는 거 맞출 필요가 없죠. 네, 그냥 팩트 전달만 하고. 팩트 전달을 근데 저는 매크로는 제가 너무 약한 부분이어서 좀 저는 그거는 매일 봐요. 워낙 빠르고 대응도 잘해주시고 뭐 제가 흉보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네. 근데 종목에 관련해서는 그냥 다 보는 편이에요. 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보고 조회수 많이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조회수가 많은 거죠. 그쵸. 네. 시장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제가 이제 그 일하시는 공간에 이렇게 가보면은 항상 귀에 뭐를 꽂고 계세요. 네, 한번 종일 유튜브. 뭘 이렇게 듣는데 유튜브를 듣고 있어요. 네, 웃을 때는 뭐. 게임 유튜브도 보시고 막 네, 게임 좋아해요. 이렇게 장중에 저렇게 뭘 이렇게 보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뭐 약간 머리도 식히고 약간 뭐 이런 세상 돌아가는 것도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하시고 네, 네, 네. 네. 특정 뭐 주식만 보시는 게 아니고 뭐 다양하게 보시는 거의 주식을 많이 보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거 한번 봤거든요. 그 코미디 유튜브인데, 어도비와 연계해가지고, 그 포토샵에 대해서 약간 개그 콘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네. 좀 굉장히 그게 공감이 간 부분이, 네. 그걸 보시는 분들이 그냥 우리가 저런 게 있다가 아니라 좀 그런 많이 보는 그런 개그 콘트에 좀 재밌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버블이 만들어진 과정이 이렇게 대중과 친숙해지는 어떤 미디어의 역할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게 좀 많아지기 시작하는구나. 좀 확 와닿는 부분들이 있구나. 예. 예전에는 뭐 방송국에 특화된 프로그램만에서 저희가 정보를 얻었다면 네. 뭐 신문이나 아니면 요즘은 유튜브에 워낙 많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다 참조가 된다. 그죠. 저희 어머니께 그거 한 보내드렸더니 되게 신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나왔으니까. 네. 세상의 변화를 이제 그런 데서 좀 캐치를 하시고 그렇죠. 그걸 또 주식 투자에 연결을 시키는 작업까지는 이제 혼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생각을 많이 해보는 거죠. 네네.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지만, 뭐, 지금 가장 큰 변화를 좀 만들어주는 섹터가 아무래도 AI나 반도체 이쪽 섹터는 이제 계속 당연히 지켜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나오고 있는 적비 BR 종목들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느 섹터가 앞으로의 긴 시간을 이제 좀 끌고 갈 것인가에 약간 기로에 서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오른쪽이 강하다고 하면 그쪽 섹터에 좀 따라가볼 생각이고요.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안 보는 것 중에서는 VR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컨텐츠 쪽에서 이제 큰 종목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도 공감 안 하지만 게임 쪽이 아닐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생각보다 콘솔 게임 쪽이 VR이 나오게 되면 이제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액션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또 캐릭터성이나. 그쪽 콘솔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전무하다가 이제 좀 성과작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는 것들이. 그런 걸 좀 길게 보면 좋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도 공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제 그쪽을 좀 길게 모아보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게임을 좀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잘 많이 알고 했죠. 있거든요. 네, 많이 그래서 해서. 예, 게임주 같은 것도 되게 잘하세요. 근데 자산가들의 좀 특징이 좀 나오지 않나요? 전반적으로 게임을 좀 좋아한다? 어렸을 때 저희가 보통 게임 하라고 하면은 그 전 출연한 분들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요? 예, 엄청 부모님한테 혼나고 이랬는데 저는 사실은 딸하고도 게임을 직접 이게 게임즈 섹터가 또 좋은 게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게 애널리스트 하시는 분들이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 게임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분들은. 할 시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잘하는 것 매니아들이, 같아서 그래서 아직은 좀 그 가치를 못 받은 애들이 있는데 이게 어찌됐든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앞으로 뭐 VR이 나오고 이랬을 때 가장 각광받는 컨텐츠는 게임이다. 네. 그 게임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노하우를 접목을 또 해보면 네. 이제 게임 관련된 산업 관련된 뉴스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예를 들어서 뭐 게임 유튜버 중에 좀 괜찮은 사람 있잖아요. 뭐 진검일기나 네, 이런 네, 유명한 네, 저도 네, 게임 좋아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걸 막 보다 보면은 네. 거기 안에서 나오는 어떤 신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랑 또 연관시 시켜서 그렇죠. 해볼 수 있는 네. 것들이 좋겠네요. 네. 네. 저도 좀 바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게임 자체는 저는 딱 하나, 네오이즈. 네오이즈. 예, 라는 게임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콘솔 게임이, 네. 저는 해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콘솔이라는 우리나라 완전히 그냥 아예 없다고 한 적이 생각했는데. 없죠. 저희는 예, PC 예. 게임 위주니까. 한국. 저는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이제 대부분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특정 업체 몇 개만 빼놓고서는. 왜냐면 다른 나라들이 워낙 앞서가고 있고, 일단 콘솔 게임이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네. 근데 해보고, 야, 이게 미쳤다. 정말 저 감동.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해본 사람들도 많이 어떻게 이런 수준의 게임을 첫 데뷔작으로만 나올 수가 있지? 라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 장르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르이고, 또 이 회사의 한 번 이렇게 게임 디자인을 만들게 되면 이게 다음 작품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거든요. 구해내면 그게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실패할 확률도 사실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사실 판매량이 좀 가다란 것도 그 회사에서 전략을 좀 잘못 짜는 네. 게 분명히 이게 있었고, 처음이니까 시행착오인 거예요. 네, 있었고, 그 올해가 또 되게 불행하네요. 올해가 작년에 2023년이 콘솔 역사의 30년을 보는데 그 30년 역사상 최고의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온 해였기 때문에 좀 얘가 거기서 판매량이 좀 올해는 훨씬 더 나왔으면 이런 것도 있어서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친구가 나중에 길게 본다고 한다면 이게 제가 보면 해외 콘솔 게임 업체들이 굉장히 배를 높게 받아요. 너무 높게 받고 있는데 해외 시장은 콘솔 위주로 되어 있으니까. 네, 한국은 PC 게임 위주로. 네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밸류를 좀 받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얘는 제가 주변에 그냥 얘기는 해보고 있어요. 근데 먹히진 않고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스팀은 이제 회사가 이제 그 차기작을 콘솔 게임 성공시킨다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얘기하신 거고요. 실제로 주가는 뭐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기 때문에 뭐 단기에 뭐 1, 2년 동안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관심 있게 계속 와칭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뭐 AI 쪽에서는 뭐 그쪽도 이제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고 그걸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쪽이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밀리의 서재 같은 종목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애들이 네. 가장 많이 매출도 일으키고 가장 많이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고 나머지는 좀 네. 특정 종목의 경우는 이제 저도 이제 얘기를 자꾸 안 하도록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저도 예전에 유튜브 출연을 많이 했었거든요. 2, 3년 전에. 네. 근데 지금은 안 한 지 한 3년 됐는데 왜냐면 그때 당시에 말한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지나고 나면은 주가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생각을 바꾸는 과정이 주식 투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투자분들은 그때 그렇게 1년 전에 얘기했는데 너 거짓말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거는 특정 뉴스 하나만 가지고서도 다음날 바로 펀더멘탈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항상 종목이나 산업을 생각하실 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 지인이긴 하지만 굉장히 출연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예, 물론 모자이크하고 뭐 목소리도 변조하겠지만 이게 선뜻 카메라 앞에 나올 이유가 하등의 이유 1도 없습니다. 보통 진짜 찐 자산가분들은 본인이 노출되거나 본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게 굉장히 민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정보가 제한적으로 들리시더라도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중요한 바입니다. 저도 처음 얼굴을 이렇게 내미는 거라서 좀 긴장 많이 했네요. 네, 이상 옆집 부자연이 네. 데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